은퇴 준비하실 때 소셜 시큐리티 규정 보면 정말 미로 같아서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핵심 열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만 쏙쏙 뽑아서 은퇴연금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소셜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시작해서요. 부부 소득을 어떻게 해야 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처럼 좀 복잡한 상황에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배우자 연금의 오해도 바로잡아 드릴 겁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 걸 딱 정리해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사례들을 보기 전에요. 아주 기본 중의 기본, 이걸 먼저 알아야 모든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소셜 시큐리티의 핵심 원리부터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연금 계산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면서 소득이 가장 높았던 35년의 기록, 이걸 기준으로 PIA라는 게 정해지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벽돌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계산의 출발점인 셈이죠. 자, 그럼 이 기본 원칙이 실제 부부,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부부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는데 소득을 15만 불로 신고한다고 쳐요. 이걸 그냥 남편 앞으로 100% 몰아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둘이 적당히 나누는 게 나을까요? 30년 뒤에 연금 받을 때 말이죠.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시나리오 A는 남편 혼자 15만 불 소득을 다 신고하는 거예요. 아내는 소득이 0이죠. 그럼 소셜 시큐리티 기록은 딱 하나만 생기는 거고요. 반면에 시나리오 B는 남편 8만 불, 아내 7만 불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기록이 두 개가 생기겠죠? 어때요?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정답은 바로 두 개의 기록이 무조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은요, 소득이 아주 높은 한 사람보다 적당한 소득을 가진 두 사람이 있을 때 가구 전체로 보면 더 많은 연금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나누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살다 보면 이혼이나 사별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소셜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영희 씨와 미영 씨 두 분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희 씨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65세인데 첫 번째 결혼은 15년, 두 번째 결혼은 12년 하셨고 두 번 다 이혼하셨어요. 지금은 혼자시고요. 자, 이 경우에 영희 씨가 전 남편들의 소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결혼 기간이 10년은 넘어야 하고요. 둘째, 지금 현재 싱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해요. 영희 씨는 어때요? 두 번의 결혼 모두 10년을 넘겼고 지금 싱글이고 65세니까 양쪽 다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죠. 네,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것도 아주 유리하게요. 두 전 남편 중에서 연금액이 더 많은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전 남편이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건 전혀 아니라는 정의입니다. 영희 씨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자, 이번엔 미영 씨의 경우를 볼게요. 55세의 남편과 사별하셨어요. 60세의 남편의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1,500불을 받을 수 있고요. 반면에 본인연금은 67세까지 기다리면 2,000불을 받을 수 있대요. 자, 여러분이 미영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영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장 60세부터 유족연금 1,500불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현명한 전략은 이겁니다. 일단 60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요. 그동안 본인 연금은 계속 키우는 거예요. 70세까지 미루면 연금이 매년 8%씩 늘어나서 2,480불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때 본인 연금으로 갈아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배우자 연금.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를 지금부터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67세인 제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평생 가정주부로 일해서 본인 소셜 기록은 없어요. 남편 연금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 연금도 70세까지 기다리면 늘어난다던데 배우자 연금도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으면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배우자 연금은요, 본인 연금하고는 달라서 만기 은퇴 연령, 즉 FRA 이후에는 단 1센트도 늘어나지 않아요. 제인의 FRA는 67세니까 67세 신청하던 70세 신청하던 받는 돈은 똑같다는 거죠. 괜히 기다리면 3년치 연금만 날리는 셈입니다. 규정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배우자 연금은 배우자의 만기 은퇴 연령 기준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연기 크레딧, 즉 늦게 신청한다고 보너스를 주는 제도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딱 50%가 맥시멈이고 그건 본인의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그걸로 끝, 고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전략은 어떨까요? 미숙 씨는 50세에 이혼했고 67세가 되면 본인 연금으로 2,500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계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일단 67세부터 70세까지는 전남편 연금으로 배우자 연금을 타서 생활하고 그동안 내 연금은 70세까지 묵혀서 최대로 키운 다음에 갈아타야지. 와, 정말 똑똑한 계획처럼 보이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간주 신청 규정이라는 것 때문에 막힙니다. 이게 뭐냐면요. 1954년 1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연금 하나를 신청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금을 동시에 신청한 걸로 간주해버리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뷔페 가서 한 접시만 달라고 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숙 씨가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는 순간 시스템은 이분은 본인 연금도 받을 수 있네? 둘 중에 뭐가 더 많지? 하고 비교를 해요. 당연히 본인 연금이 전 남편 연금의 50%보다 훨씬 많겠죠? 그럼 시스템은 무조건 더 많은 쪽, 즉 미숙 씨 본인 연금에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 연금만 쏙 골라서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와, 오늘 정말 복잡한 케이스들을 많이 살펴봤죠? 머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은퇴 계획 세우실 때 딱 이것만은 꼭 확인하시라고 최종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실행 계획입니다. 첫째, 지금 바로 SSA.gov 가셔서 마이 소셜 세큐리티 계정부터 만드세요. 내 35년 소득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내 만기 은퇴 연령, 즉 FRA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알아두세요. 모든 계산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셋째, 배우자 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내 연금이랑 규칙이 다르다는 거 오늘 보셨죠? 특히 늦게 신청한다고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넷째, 언제 신청할지 결정하기 전에 내 건강, 재정 상황, 배우자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따져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사례들을 보셨는데 어떠세요? 내 은퇴 계획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그냥 매달 나오는 용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정일지도 모릅니다.